봤을 때 소리가 안 납니다. 여기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문을 닫아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사실 손작업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1mm 1mm가 딱 맞을 수는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훈 디자인 대표 김경태입니다. 이번에 입주하게 된 트리지움 입주자입니다. 공사 후에 가장 편리해진 공간이 있을까요? 저희 가족은 되게 예민한 편이어서 소리나 빛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주방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시끄러울까봐 걱정이 될 때가 많고 온 집안에 냄새가 날까봐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면서 저희 가족에 맞게 최대한 편리하게 변경을 한 게 가장 마음에 들고 현관에 수납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획기적으로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고객 힘들지 않았나요? 네, 뭐 말씀하신 거 말고도 선 같은 것도 예민하셨어요. 불빛의 모양이 좀 흐트러졌다고도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귀여우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재밌었습니다. 어떤 현장인지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잠실에 있는 트리지움 아파트 현장이고요. 33평형 환상형의 아파트이고요. 역시나 구조가 좋지 않아서 고객님 특색에 맞게 주방을 구조 변경을 한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성된 거를 딱 봤을 때 기억이 나실까요? 예쁜 것도 예쁜 건데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만 예민한 게 아니라 저도 예민하고 남편도 예민하고 저희 애들도 예민해서 저희가 지금 이 집이 7번째 집인데 이사 갈 때마다 문고리를 다 바꿀 정도로 예민하거든요. 문고리를 여는 그 딸깍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요. 방문도 다 지금 방음도어로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한 게 제일 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적화가 됐다. 네. 평소에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많이 했는데요. 방음도가 사실 저희가 기본 스펙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은 방음도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었으면 그냥 일반 도어가 36mm, 방음 도어가 40mm인데 이 3mm 때문에 했던 목공 작업 뭐 다 뜯어야 되거든요. 도어 다리 뜯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뻔하지 않았나. 평소에 조금 일찍 방음 도어를 달기 시작해서 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찍기 전에 잠깐 옛날 공사비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공사비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써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 영훈 디자인에 먼저 전화를 드렸었고 미팅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잡혔었어요. 그 사이에 5군데 정도 업체와 미팅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견적을 받아봐서 사실 최근에 이 시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인테리어를 하셨고 잠실에 사는 제 친구들도 인테리어를 한 집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세는 알고 면담을 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놀라진 않았다. 네네. 물론 그래도 제가 조금 부탁드려서 좀 요 정도 금액에 맞춰달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내 집이라면 이런 건 더 빼거나 더 넣고 싶다. 조금 더 넣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바닥에 좀 타일을 큰 걸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 벽과 맞춰서 큰 타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여기는 바닥이 지금 마루로 되어 있는데 자녀분들 때문에 그런 네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이 마룻바닥을 좋아해서 원래는 타일로. 원목마루를 하고 싶었어요. 애기들이 아직 어려서 원목마루를 했다가 관리가 안 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타협한 게 이제 이 강마루. 그래도 강마루 중에서는 최대한 광폭 강마루로 선정을 했고요. 공사가 완료된 거 보고 가족 중에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분은 누굴까요? 남편이 사실 인테리어 기간 중에 많이 관여를 못했거든요. 남편은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에 나중에 나한테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짜잔하고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웠겠는데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봤을 때 짜잔 하고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원하는 반응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제가 다 긴장이 됐습니다. 고객 한마디에 울컥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울컥까지는 아닌데 이제 우리 고객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할 얘기를 미리 반 박자씩 빠르게 해주셨어요. 분배기라든가 주방 구조라든가 공부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감동할 줄 몰랐는데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좋아서 인테리어 상담을 신청했다. 그때부터 좀 고객님 공사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좀 울컥하게 하지 않았나. 제가 PPT를 만들어 갔습니다. 내가 대신 네. 이 현장에서 좀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부분? 이거는 내가 봐도 좀 잘 개선했다. 벽에 시그니월이었는데 타일로 바꾸자고 했어요. 순전히 제 욕심 때문에 했는데 잘 받아주셔서 아이템을 좀 적용해서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도 되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군과 소통하면서 좀 진행 방식에 이런 게 좋았던 것 같다. 공사가 진행되면 단톡방이 생기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들려서 보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카톡방에 맨날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구사항도 많고 세세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 다 하나하나 진지하게 받아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그런 면들이 되게 믿음이 갔습니다. 우리 벽도 한번 뜯었어요. 제가 이 식탁을 못 봤거든요. 식탁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는 공간을 고객님이 상상하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간접 조명도 넣고 더 예쁘게 꾸며드린다고 했는데 고객님이 그래서 이제 입주 후에 보시고 속상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입주 후엔 뜯을 수도 없잖아요. 가까이 사시니까 오시라 그래서 현장에서 얘기하고 개선책을 찾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되게 편했던 게 사실 인테리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호구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는 그런 불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을 더 들여야 될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하자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 하자 뭐 생길 수 있지 뭐 근데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테니까 하면서 별로 걱정이 안 됐어요. 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대표님 마음은 불편하셨겠지만 제 마음은 제가 싫은 게 입주 후에 뭔가 일이 크게 터져서 살고 있는 와중에 수리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이 현장은 나올 수 있는 하자들이 다 나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 한번 둘러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고객님께서 식탁 공간과 주방 공간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을 하신 그런 케이스이십니다. 저희 가족이 워낙에 소리에 예민한데 누군가 자고 있을 때 부엌에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 모든 것은 저 안쪽으로 집어넣고 문을 닫아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작업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중문을 아주 밀실하게 모에어까지 다 넣어서 만들었군요. 근데 식탁도 되게 인상적인데 식탁 공간도 딱 이 사이즈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같은 평면도에 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가 항상 손에 있었겠군요. 네, 항상 자를 들고 다녔습니다. 집에서 자를 갖고 다 재가면서 네. 식탁을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막 하면서 나온 레이아웃이고 처음에 미팅할 때 주방은 1안 발표하고 2안 발표한 다음에 대표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레이아웃으로 완성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거는 여기에 벽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원칙이었는데 공간을 조금 넓히려고 이 공간을 막고 뒤에 선반을 만들어 드리고 이 냉장고 옆면으로 가구의 측면이 포켓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공간을 좀 더 늘린 그런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짜준 안에다가 이제 한 스푼 얹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앉을 때는 여기가 60cm여야 되거든요. 배치가 됐을 때는 지금 40cm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요? 아이들이 여기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네네. 제가 했었어요. 맞아요. 고객님 인피니티 라인 쓰셨어요. 처음에 계획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네, 견적을 받아보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면서 인피니트 라인은 경첩을 다른 걸 써서 더 많이 열리는 장점이 있어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저 작은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고객님 문을 열 때 이만큼만 열어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 여시겠네요. 그건 저 같으면 꼭 이렇게 열 것 같습니다. 금액 차이는 세대하면 어느 정도 났었어요?
일반 냉장고로 견적을 받고 인피니트 라인으로 견적을 받고 했는데 차이가 200~3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냥 좋은 제품으로 쓰자. 처음 신혼 때 가전을 살 때 되게 가성비를 따져서 제품을 샀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을 10년을 넘게 쓰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10년 넘게 쓸 제품이니 좋은 걸 사자. 라인 조명 들어갔는데요. 기능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끊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끊고 네. 그냥 한 번에 갑니다. 사실 손작업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1mm 1mm가 딱 맞을 수는 없거든요.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이모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이모님 키가 160이고요. 제가 168 정도 네. 됩니다. 아내 고객님한테 맞췄죠? 생활하시는 건 이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다들 키가 커지셔서 92cm로 여기가 맞춰졌고요. 이쪽에 인덕션 라인, 여기에 후라이팬 놓을 수도 있고요. 빈 공간들 뭔가 넣을 수 있게 판에서 채자 넣는 거, 그런 거 잘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개수대고요. 개수대 우리 아티잔 썼나요? 네, 아티잔 씁니다. 네, 엠버가 있어가지고 배에 덜 튀어요. 저희 너무 좋은 게 네. 틀었을 때 소리가 안 납니다. 여기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남편이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이태리 가구도 이제 런칭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데 다 이태리 가구, 상판, 손잡이 다 이태리 건데 싱크볼은 백조 걸로 쓰자. 엠버 있는 게 외국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싱크볼은 제일 기능적으로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븐에 맞게 장을 네. 짰고 빌트인 제품을 사지 않는 한 여백이 있어야 네. 되는데 저 네. 위로는 그 여유 공간이 20cm가 나오게끔 제- 평소에는 네. 저렇게 문처럼 닫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에어컨도 이제 다 빌트인 느낌으로 문을 닫으면 더우니까 안에 계시는 남편분이 문을 항상 닫으라고 한 강한 의지가 이 에어컨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게 밖에 스위치가 있으면 이제 눈에 거슬리니까 안쪽에다가 스위치를 넣었고 이렇게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팬트리 장이죠? 이 안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잘 꾸몄습니다. 조금 더 높였거든요. 단내림이 있어야 돼요. 에어컨 쪽에는 저 끝에서부터 이 안에가 보일 때 요 공간만큼을 조금 넓게 요만큼이라도 팠습니다. 이 후드 잠깐 얘기하면요, 후드 배관에 바로 연결됐어요. 발맥이다, 에리카다, 좋은, 우리도 에리카 후드를 쓰긴 했는데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지다고 하는 것도 메인 배기관과 멀어지면 약해지거든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넣을 수 있게, 그게 8맥 10대를 갖다 놓은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여기는 바로 뒤에 배기관이 있어서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요 중문도 요 주방 레이아웃이 남편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개폐가 되면 밖에서 볼 때 너무 답답하지 않겠냐, 이쪽으로 도어를 하고 이만큼의 여유 공간이 더 생긴 거를 설명하니까 남편이 되게 좋아했어요. 아, 이거를 그렇게 해결을 했구나. 물건이 큰 게 들어갈 때는 이 도어를 띄워도 되거든요. 다닐 때는 불편하지 않고 개방감 있는 투명 유리로 쓰면 괜찮지 않을까. 주방 옆방으로 가볼까요? 고객님 히든도어 안 하셨어요. 예쁘긴 할 것 같았는데 왜 안 네. 하셨을까요? 저도 혹하기는 했는데 방음도어를 하는 게 우리 가족에게는 훨씬 더 네.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항상 기능이 먼저이고요. 예쁜 거는 내가 아무리 예뻐도 불편하면 소용없거든요. 제가 존중해서 스텝도어로 진행했습니다. 이 방은 누구 방일까요? 이 방은 초등학생인 저희 딸 방입니다. 아, 초등학생은 제가 못 봤어요. 애기만 아, 네. 봤지. 그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가지고. 아, 네. 들어오면 시원하시라고 없던 뷰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큰 창이 나오면 저 뒤에가 안 보이던 뷰도 다 보이거든요. 앞에 동이 없어요. 그리고 저 뒤에 리센치가 보일 정도로 창을 좀 크게 갔으면 좋겠다. 다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와, 이 창은 무슨 창이야? 다 물어보세요. 우리 트리지움의 가장 큰 단점, 여기 우수관이 있어요. 곰팡이, 겨울로 단열이 안 돼서 되게 힘든데 과감하게 비 한 20cm 정도를 이렇게 뺐어요. 면을 맞춰서 갔고요. 저 안에는 물이 안 나오게 꽉꽉 막았고, 단열, 차음, 소리도 이제 안 들리게. 우리 따님도 역시 이 소리에 민감하실 것 같아서 우리 또 초등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천정에다가 등 만들어 드렸어요. 보통 이 엣지 등이 되게 안 예뻐요. 이게 첨이 얇아서 다들 좋아했는데 그것도 튀어나왔다고 다들 싫어하셔서 2cm를 파서 이렇게 매립해서 넣는 느낌으로 설치한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침대 헤드를 옆에다 놓고 이제 서랍장을 놓고 가운데
네, 침대를 구조고요. 살짝 눕혀서 여기 안쪽에 봐드렸고요. 창을 가리는 게 싫어서 측면에다가 에어컨 단내리 있고 간접 조명, 또 침대 위에는 눈부신 방지 위에서 사이드에서 켤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화장대 우리 못에다가 장을 만들어서 가방 같은 거 넣으면 효율성이 이제 높아져서 장을 짜고요. 이쪽에 들어오면 이제 시원하게 다 거는 것만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쪽 창문을 보시면 통창이에요. 사실은 그냥 슬라이딩 창인데 이 뒤에 숨어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립니다. 이쪽도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내부에 선반을 짜서 조금이라도 수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주방 거실이 사실은 주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수납을 좀 최대한 많이 넣어서, 왜냐면 입구방과 주방 옆방과는 달리 여긴 2명이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수납도 2배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방의 크기에 비해서는 수납이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장 많은 수납을 넣는 구조가 지금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cm 되면 좋은데 지금 65cm 나옵니다. 조금 이제 안쪽으로 꼭 고객님 남편 단신하셔서 65cm로 했습니다. 와, 여기에 인터넷 왜 있어요? 집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네. 소파 옆에다가 두는데요. 안방에서 잘 안 잡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 그래도 공유기 한 대를 여기에 더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안방에 인터넷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 놓기 좋겠다. 아, 그랬군요. 우리 회사에서 제가 제일 꼼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거는 숨은 거 좀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인데요. 큰 구조 변경 없이 돈을 좀 절약하는 깔끔하게만 가자 설치된 화장실. 날개벽이 살짝 나왔어요. 안정감을 더 주게 했고요. 유리로 된 샤워 부스가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물이 많이 튀고 가깝기 때문에 무광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하고요. 샤워 수전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이 타일 고르셨는데 좋은 선택을 하시지 않았나. 타일 고르실 때 오래 걸리셨나요?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해결하기는 했는데 네. 만져봤을 때의 촉감까지 고려를 하고 네.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네. 거실 화장실은 조금 더 질감이 있는 타일로 고르고 안방 화장실은 어차피 어른들만 쓰니까 좀 매끄러워도 된다. 회사에서 정해놓은 타일이 있거든요. 그 타일 쓰시지 않겠냐고 물어봐서 아니라 그러면 타일 가게로 그냥 직접 보내드립니다. 대부분 본인 취향에 잘 맞는 걸로 잘 골라오십니다. 전실입니다. 전실은 설비가 있던 공간이었는데요. 설비가 없는 공간을 좀 전략해서 이렇게 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작은 장이고요. 우산꽂이였나요? 네, 우산꽂입니다. 네, 여기 신발 들어갔고요. 이만큼 나왔습니다. 다 이제 배관 들어있는 공간이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이렇게 수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경하는 집 여기 잠깐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되게 탐내하시고 우리 집도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공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업체랑 미팅을 할 때도 일단은 이것만으로도 추가 금액이 꽤 있고 이게 집집마다 복불복이라서 이 공간이 많이 나오는 집도 있고 조금 나오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들여서 복불복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뜯어봐야 하니까 공간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일단 다 파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었고 복불복에서 로또 당첨된 느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고객님이 파자 그래도 안 파자 그래도 파는 스타일이어서 일단 파놓고 얼마나 나오나를 한번 체크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중문 우리가 처음 시도해봤던 33평의 중문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삿짐 올 때는 이것도 열고 이 애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공간을 넓게 빼신 거죠, 고객님? 네네, 여기로 애기들이 많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쪽으로 와서 거울 보면서 애 둘이서 같이 춤추고 그러는 거. 여기 발판인데요, 35cm 이상 돼야 됩니다. 짧게 잡았는데 디테일을 설명드리면 이거랑 일자로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1mm, 2mm가 더 티가 납니다. 일자 맞춰드리고 실리콘 한번 쏘면 그 미리수 때문에 눈에 더 보여서 단을 살짝 안으로 들여서 마감을 해주는 게 또 예민하신 고객님들이 마음 편하게 하시는 그런 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코너에 알 곳곳에 넣어드리긴 했는데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알이 이제 락소 몰딩이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 요 10mm 알이 고객님 댁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단종돼서 안 나오고요. 다음부터는 이 작은 알들은 현장에서 루터기라는 이제 제품으로 켜서 현장 제작으로만 이제 앞으로 가능합니다. 네,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좀 할 말이 많아요. TV도 안 넣는다고 하셨고 인터폰도 좀 망가져서 액자도 하나 걸었고 에어컨도 제가 좀 욕심내가지고 다른 집
하고 좀 다른 모양으로 했었고요. 넓은 공간을 위해서 팍판 타일을 좀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 앞에 뷰가 좀 터져서 1대3의 창호가 빛을 보는 그런 현장이지 않을까. 고객님이 책장 만들어 주셨는데 깔맞춤 한다고 현장에서 목공을 이렇게 딱 맞춰서 했어요. 여기까지는 고객님이 사오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미리 제작을 해서 깔맞춤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상판 이렇게 얹어드렸고요. 확실히 고급스러워졌죠? 오픈하우스 때 없었던 게 아주 네. 확실히 다릅니다. 천정을 다 뜯었어요. 이유는 천정이 높아지라고 뜯은 게 아니라 기존 천정보다 낮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뜯었습니다. 입구방에 있는 에어컨 선이 우리 발코니로 나가서 배수관이 발코니로 가야 돼서 천정을 뜯지 않고서는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정을 전체를 철거하고 이 천정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도 간접 조명에 진심이셔서 저희가 간접 조명을 만들어 드렸는데 되게 예쁘게 나와서 되게 저도 만족스러웠고 고객님도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울컥까지는 아니어도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알 요새 되게 유행인가 봐요. 어디 변호사님 댁에 해드렸더니 그 변호사님 댁처럼 요 알 잡아달라고 다들 얘기하셔서 지금 곳곳에 알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열 턱인데 이렇게 오브제 같은 거를 놓으시면서 오브제로 피해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고요. 이제 발코니 쪽에는 평평하게 해서 발코니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나가시면 이제 여기에 우수관과 에어컨 드레인 배관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이쪽 바닥은 타일로 하셨어요? 네. 타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건조기에 돌리면 안 되는 옷들을 여기에서 말리기도 하고 그러려고 10집 중에 7집 정도? 이 정도는 보통 타일로 하고요. 나머지 3집은 마루로 여기까지 이어져서 나갑니다. 자, 에어컨 박스를 그래서 여기도 알을 넣어주고 여기도 알을 넣어줘서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살짝 내려온 느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피니티 라인 에어컨 하셨죠? 저 인피니트 라인이 살균도 되고 또 공기청정 기능도 있다라고 해서 저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입구방 들어가겠습니다. 고객님 입구방은 누가 사용하시죠?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셔서 이모님 방으로 방 한 칸을 드렸고요. 나중에 둘째가 좀 크면 네. 둘째 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등을 마련을 했고요. 좀 통통 비워놨는데 여기서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을 보시면 평범하죠? 좀 예민하시고 꼼꼼하신 분들은 조금 더 깊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70cm 장으로 고객님께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는 하셨는데 이렇게 사용해 보시지 않으면 70cm 장이 좋은지 잘 모르세요. 이 안에 이불을 넣게 되면 60cm 장은 실제로 내경이 55cm가 나오고요. 우리는 70cm 장이기 때문에 내경이 65cm가 나와요. 가구를 짤 때 60cm가 넘어가면 곱하기 1.5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장을 짜서 넣어드렸습니다. 보통 에어컨이 중앙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한쪽으로 몰렸죠. 고객님 이거 몰린 이유 고객님 잘 아시죠? 네. 에어컨 위치가 틀려요 이렇게. 저희가 이쪽 벽에 장롱을 둘 예정이 있어서 장롱문을 열었을 때 에어컨이 걸리지 않도록 네. 한쪽으로 치우치게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거실 화장실이고요. 이 안에 구성이 우리 평범하게 가자. 그래서 주방 거실에 돈 많이 쓰고 욕실에 매립수정 같은 거 하지 말고 평범하게 깨끗하게 가자 그런 의미로 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무광 제품 되게 좋습니다. 센서등 들어오는 거는요. 이 밖에서 들어왔을 때 위에다가 센서등을 넣는 게 아니라 간접 조명을 센서등으로 넣어서 한밤중에는 좀 너무 밝은 불빛이 싫으니까 센서등으로 여기가 들어오게 이렇게 애기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욕조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테리어를 또 고민 중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선배가 되셨으니까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트렌드가 있긴 하거든요. 트렌드도 중요한데 나와 내 가족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을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쁜 걸 조금 포기한다거나 트렌드를 조금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 살기에 편한 집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집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여기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면서 당연히 예뻐서 만족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부분은 조용해서 살기 편하겠다. 아, 생활할 때 이런 점들이 편하겠구나. 우리 가족 스타일에는 이게 맞구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더 희열감이 느껴지거든요. 남들과는 다른 우리 가족만의 적합성? 그런 거를 잘 찾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도 많이 물어봐야 되나요? 애들은 아직 어려서 대화거리로만 쓰고요. 결정은 제가 합니다. 이번 인테리어를 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1, 2년마다 이사를 다녔었는데 계속 머릿속으로 나는 인테리어를 하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테리어 현장은 저에게는 상상만 해오던 그 꿈을 현실화시킨 그런 현장입니다. 꿈을 함께 하셨네요. 영광입니다. 드림스 컨츄.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이런 고객님들을 만나거든요. 고객님들이 바라던 주방이 여기 있어요. 살아보니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재밌고 이 일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할 때 보면 나 이 일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기 전에 건축을 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건축을 하셔서 대학생 때도 아버님 현장을 따라다녔었고 처음엔 너무 하기 싫었죠. 5시부터 8시까지 일할 때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오게 됐는데 중간 과정마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계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의 입주자가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 그 감사의 뜻의 보람을 느끼고 또 인테리어를 했을 때는 품에 안고 이렇게 같이 현장도 다니고 그랬던 애기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되게 보람찬 일이더라고요. 그 집이 또 평수를 넓혀서 갈 때 다시 찾아주시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잠깐 한두 달 같이 일을 했지만 저분들과 같이 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정말 보람입니다. 특히 이상하게 인테리어 하고 난 다음에 애기들이 많이 생기시죠. 애기가 잘 안 생겼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 애기가 생겼어요. 사장님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잔잔한 감동이 되게 오랫동안 가요. 인테리어라는 게 고객님들과 함께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참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공 전에 설계를 할 때는 좀 어떤 걸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시는지 궁금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가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먼저 생각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단열이죠. 주방 옆방은 추우니까 일단 뜯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는 이제 고객님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설계를 하고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었어도 철거 첫째 날에 나타나서 이런 게 저런 게 있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막 그럼 도면에 그려져 있나? 이걸 반영을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이고요. 사실 본격적인 설계는 그때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목공 전 단계까지 그런 설비랑 전기가 우리 생활에 필요하거든요. 내가 책상이 있으면 책상 위에 조명이 있어야 되고 또 설비는 옮겨가서 있어야 되고 설계 과정이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기존에 있던 설계와 어우러져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공간 소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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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